안녕하세요. 빈케어 교육연구소 원쌤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강의를 찍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냐?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 원쌤인 건 다 아시죠? 자, 우리가 레고랜드 사건 이후로 너무너무 어려웠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했던 요거를 쌤은 2006년, 이거 잘 보셔야 돼. 2006년. 과연 이 대한민국에 2006년부터 BIM을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속성 이거 굉장히 좋아해. 2006년부터 원쌤은요 BIM에 올인을 했어. 올인. 근데 얘가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 얘는 나락이었어.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결과를 따져보니까 나락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여기에 젊은 날을 모두 걸고요 BIM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빔 발전에서 교육자로서, 원쌤은 교육자죠. 교육자로서 정말 인생을 바쳤어요. 인생. 그래서 이 정부가 2012년도에 BIM 의무화하겠다. 15년도에 하겠다. 18년도에 하겠다. 그래 놓고 여기까지였어. 오늘 이 바로 영상을 찍는 시점이 24년 11월 14일 목요일이에요. 근데 BIM이 의무화가 됐냐? 아니라는 거지. 2025년 의무화 하겠대. 그래서 30년까지, 2030년까지 민간 건축에도 적용하겠대. 물론 국내에 국가공사, 우리 국가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BIM 하게 돼 있어. 이제 제대로 하냐? 제대로 BIM 하냐? 나는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락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요 BIM을 할 생각이 없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BIM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뭔데, 도대체 너 뭔데 라고 알고 있어요. 그까짓 거 하겠냐? 토목에서도 한다고 했고, 토목도 한다 해서 뭐 도로공사 뭐 이러는데 뭐 형식적으로는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식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건설 후진국이라는 이 타이틀을 들고 다니죠. 자, 아파트가 무너져. 아파트. 우리 다리도 심심치 않게 무너져. 아파트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사건, 사고. 우리 순살 아파트. 순살. 아, 희대의, 완전 우리나라 네이밍. 이름 짓는 거 아주 뛰어난 것 같아. 순살 아파트. 철거를 빼먹었네. 우리가 모르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게 죄다 팩트인지 알고 있다는 게 함정이죠. 전문가들이 영위해 봤을 때 순살 아파트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0년대 우리 극한강도 극한강도로 설계했을 때 이후 허용 강도로 갔을 때 모든 아파트는 그러면 죄다 무너져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얘는 철근 몇 가닥 빼먹었다고 뭐 아파트가 무너질 건 아니고요. 양중, 자중 어떤 우리가 공법에 따라서 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무량수전 공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100%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은 다 그걸로 하는데 얘는요 튼튼해.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자중이 증가가 되면 무리하게 무게를 그 위에 얹으면 폭삭 주저앉는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철근을 빼먹었네. 물론 빼먹었겠지.
훔쳐갔겠지. 누군가는 배때기 속에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겠지. 근데 걔네들도 사람이, 우리나라가 뭐 저 동남아 그런 후진국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선진국인데 그 정도로 양아치는 아니다. 철근을 막 정말 쭝꾸 짱깨 새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철근을 빼먹을 때 적당한 선에서.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현대 사회에서 철근을 그렇게 많이 무식하게 뽑아 먹으면 아파트가 무너지는 게 더 피바람이 많이 부는 거지. 그거를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순살 아파트는 정말 뉴스에 나온 대로 그렇게 콘크리트만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BIM에 대해서 100% 형식적이다. 이것만 좋아한다. 여기 공무원들 큰 책임 져야 돼. 공무원. 허가권자. 자, 왜 그러냐? 순살 아파트. 자, 우리나라의 인허가 시태. 얘를 보자고요. 구조 기술사 도장 찍어갖고 분리된 지 꽤 됐잖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요, 구조 기술사가 구조 컨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해.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증이죠. BIM을 안 했다는 하나는 첫 번째 반증. 그리고 순살 아파트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증이죠. 인허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막말로 우리나라의 진짜 90%의 아파트는 다 신규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다 무너져야 돼. 이렇게 따지면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 허가권자가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 얼마나 빡센데 이게. 그렇죠? 그래서 BI 이런 거를 검토를 얘로 안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이런 엄청나게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기술력 엄청나게 좋아요. BIM 기술력. 이거 엄청나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어떤 제도의 문제다. 제도에 있어서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후진국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후진국이다. 건설 쪽에서 굉장히 후진국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근데 남 탓을 할 게 아니야. 얘를 하는 주가 되는, 얘네들은 어차피 공무원이에요. 근데 우리 건축인들 BIM에 달갑지가 않아. 물론 상위 탑10 안에 들어오는 설계사나 시공사나 감리나 뭐 하겠지. 근데 감리 안 해. 감리 얘네들이 좀 책임론을 따지면 얘네들이 제일 못된 사람, 제일 안 되는 사람이야. BIM은 제대로 했다면. 자, 원쌤이 이런 얘기를 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인맥으로 굉장히 흘러가기 때문에 BIM 그 이상의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라도 인맥을 이길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이걸 보는 거야. 모든 공사비, 우리 BIM을 하는 이유, 얘를 해야 되는 이유, 제일 큰 거는 일바다는 공사비. 그래서 여기에 종속으로 되는 게 설계의 정합성이 높아지는 거죠. 요거 기반한 결과물이 결국, 자, 우리 휴먼 에러, 실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야. 당근이죠. 당근이란 말이지. 사람인데 우리 컴퓨터 아니잖아요. AI 컴퓨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 그래서 실수는 인정하되 실력은 높아야겠죠. 실력.
검증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뛰어나서 2D로 했을 때 2D 결과물이 수많은 노력으로 검증을 통해서 나왔다면 괜찮아, 오케이야. 근데 이거 안 되잖아. 우리 탑급 완전 최고의 실력자 그런 애들은 이거 가능해. 하지만 대부분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실력 검증은 BIM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야 어떻게 돼? 휴먼 에러를 때려잡고 실수를 때려잡고 설계의 정합성이 올라가고 설계가 제대로 됐으면 이걸로 공사를 했을 때 이걸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검토를 한번 검증을 더 해보는 거지. 공사를 해보는 거지. 쉽게 보자고요. 자, 이제 막 1년차 1년차 경험이 별로 없는 소장이 하는 것과 한 50년차 경력이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소장이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물이 발생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야.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 실전. 이게 뭐예요? 공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해봤냐? 이 세상의 실제 공사를 가상 공간에서 샘플 하우스를 지어보고 실제로 하는 거는 극히 드물다. 그렇지만 가상 공간 안에서 실제와 똑같이 미리 올려보면서 공사를 경험을 해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벤트, 일들을 다 체크하고 실제 공사할 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공사비가 세이브 된다. 이 말은 순살 아파트 이런 거 감리 하중에 대한 어떤 양중 계획, 어떤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 뭐 이런 거 다 시뮬레이션 가상 공간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경험을 한다. 선 경험이라고 하여 디지털 선 경험. 한때 마신 BIM 한다면 디지털 트윈 뭐 그딴 소리 정말 네이밍은 끝내주게 만들어요. 이 나라. 이딴 거 뭐가 필요해? 우리가 중요한 거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선 경험을 통해서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공사비를 절감한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미국에 이제 이거 조사하는 기관에서 최대 30% 이상의 공사비를 세이브할 수가 있대. 좋아 이거. 그건 걔네들 나라 말이고. 쌤이 마지막에 했던 강의를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상에서 막상 대한민국에서의 BIM을 까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BIM 얘를 오픈해 보니까 어떠냐? 형식적이다. 형식적. 수박 겉핥기로 그냥 맞춤형으로 형식적으로만 한다. 최소 비용이죠. 그래서 결과는 2D나 BIM이나 돈 잡아먹는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도 퍼포먼스 해야 되잖아. BIM 우리 했다 CG도 해야 되고 모델링도 하려면 인력 들어가고 그것도 매니저먼트 하려면 마스터도 있어야 되고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오히려 2D 대비 비용이 우리 코스트 분석을 해보면 비용에 대해서 2D보다 월등하게 얘가 더 많이 돈을 더 들어가는데 결과물은 어때요? 결과물 보자고. 자, 국가공사 기반으로 가자고. 우리 국가공사는 이제는 100억 이상은 다 비의무화가 돼 있으니까 예전에 뭐 500억, 1000억에서 500억, 300억, 100억. 그래서 뭐 이제는 다 뭐 어느 시점 되면 국가공사는 다 BIM. 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옛날엔 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바꿔버릴게요.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거.
그래서 BIM으로 하게 돼 있는데, 자, 보자고, 결과물을. 2D로 했을 때 결과물, BIM을 했을 때 결과물, 결국 뭐가 이게 눈에 들어와?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 2D로 했을 때. 보다. BIM을 했을 때. 당연한 거야. 근데 결과, 공사비를 보자고, 공사비. 공사비를 보니까, 공사비의 결과물이 일단은 돈이 예상 비용 초과야. 예상 비용 초과. 이게 과연 BIM을 해서 인력품이나 퍼포먼스를 하는데 쓰는 비용 때문에 그럴까요? 견적을 한번 보자고. 전체 공사비 대비 BIM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거야. 제대로 했냐 이거지. 안 했다고 말이야. 원쌤이 그래도 전화 몇 통 넣으면 국가공사가 됐던 뭐가 됐든 누가 뭘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 보면 삼성이 했던, SK가 했던, 뭐 우리가 사무가 뭘 하고 요즘 잘 나가는 뭐 해안 뭐 이런 애들 다 BIM 한다고 막 이러는데, 내가 원쌤이 한번 1대1로 딱 놓고 진짜 제대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단 한 곳이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한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 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나라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항상 어떻게 돼요? 국가공사 이거 해서 얘 입찰이란 말이지. 입찰. 그래갖고 뭐 1000억인데 얘가 1000억인데 뭐 875억에 했어. 그래서 BIM도 했어. 그랬는데 왜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 공사비가 왜 올라가? 우리 통계청 자료 한번 뒤져보든지 국가공사 비용에 대해서 입찰 때보다 세이브된 공사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BIM 했고 국가공사 이거 입찰가를 제대로 지킨 게 단 한 건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BIM 했다며. 그러면 이걸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난다. 2D로 했을 때보다 오히려 돈은 더 많이 잡아먹고, 2D로 하나, BIM으로 하나, 우리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올라간다. 이럴 건 BIM 왜 해요?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돼. 얘는 쓸데없는 돈을 잡아먹는 형식적인 퍼포먼스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심한 거야. 한심한 대한민국. 와, 쓰레기 대한민국. 건설 후진국. 자, BIM 제대로 BIM은 형식적으로만 한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2D보다 경제적이지 않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BIM을 도입, 의무화, 불가능하다. 자, BIM 하지 마세요. 자, 우리나라는 BIM을 할 수 없는 굉장히 후진국이다. 굉장한 후진국이다. 명품 건축, BIM은요, 사실 명품이야. 건축을 지향하는데, 이 나라는 쓰레기 건축을, 후진국 건축을 지향하고 있어. 지양해야 되는데 지향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나라는 BIM 의무화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죠. 물론 형식적으로 주가 되지 않고 설계사 하청이나 하면서 먹고 살려면 BIM 그냥 업을 하시면 돼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건축가로서 메인이 돼야 된다고 봐. 누가? BIM
하는 게 마스터가 돼야 돼. 이렇지 않고 하청을 한다? 내가 설계 안 했는데 내 디자인도 아닌데 남의 디자인은 물론 검토자 입장에서 그만큼 대우를 하고 설계비에 반 정도 주면 할 수가 있어. 그거 아니잖아. 하청이잖아. 얘네들 스케줄에 맞게 응?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뭐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얼마나 답답해. 예전에 수자원공사 프로젝트 할 때 설계사가 있고 BIM 하청이 있고 또 여기에 재하청이 있죠. 밑에 또 하청이 또 있지. 또 여기에 또 있어. 그러니까 건축주 얘랑 의사소통이 돼, 안 돼? 안 돼. BIM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사 있고 하청 있고 하청 있고 하청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델링 하는 2, 3년 차 여기 소장 컨트롤 안 돼. 껍데기야, 허수아비야. 그러니까 일로 정보 주고 일로 정보 주고 일로 정보 주고 정보에 와전이 된다 이거야. 내가 직접 안 했으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다 때려치라 그래. BIM 못해. 안 돼. 하지마. 이딴 거 해봐야 낭비만. 시간 낭비, 돈 낭비, 자존심. 자존심도 없나? 왜 이렇게 살아? 쌤이 되게 격하게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건축으로 이 나라 정말 이런 현 수준의 건축으로 우리의 미래는 있는가? 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AI, 인공지능이요. 이제는 디자인도 뺏어가겠어. 디자인 배틀 하면요. AI를 이길 수 있는 건축가는 신이 내린 능력을 갖고 있는 0.0001%의 건축가를 제외하고는 다 컴퓨터한테 이길 수 없어요.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앞으로 5년, 10년 이거 있으면 사람이 실수하는 복잡한 거 우리나라 뭐 법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 법규 몇 개나 된다고 학습시키면 끝나요. 건축을 정말 잘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거 이런 체킹하는 거 이런 거 다 파라미터라고 해요. 우리는 파라미터 전쟁인데 AI는 그 파라미터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은지 오래예요. 언제예요? 우리 바둑 대결했을 때 이때 끝났어 사실.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AI는 엄청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과 똑같은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딥러닝이 아니에요. 수준 자체가 달라. 이제는 AI가 디자인하고요. 로봇이 시공 로봇이 시공을 하고 드론이 법규 때문에 아직 못하는 거죠. 우리 에어택시 이런 거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공사장에 에어택시 에어드론이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인건비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비싼 인건비, 정확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높아지고 저가가 되고 이런데 왜 안 써? 우리 교촌치킨인가 어디 테스트점 보면요. AI가 주문 받고요. 로봇이 닭을 튀겨갖고 AI 드론이 와갖고 배달까지 해줘요. 사람이 하는 일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이제 도래했는데 그래봐야 앞으로 5년, 1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5년, 10년 뒤에 건축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요. 전국의 모든 200개의 건축가가 다 없어져야 돼. 있을 필요도 없어. 한 20개만 있으면 돼. 메이저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코앞에 왔는데 BIM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하지도 못하고 있는 BIM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BIM 왜 해? 하지 마세요. 그냥 똑똑한 AI 프로그램 컴퓨터 요거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 자비스 있잖아.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명령하면 커뮤니케이션 다 돼요. 나 이거
우리 구글 얼스에서 이 집원 찾아줘 하면 찾아. 여기 건축 법규 좀 분석해줘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해줘. 그러면 최대치 임대 면적으로 매스 만들어줘. 자, AI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림 그려줘.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니메이션 그림을 지브리 회사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톤으로 다 그려주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도 타다오, 안도 스타일대로, 주택을, 60평 규모로 매스를 만들어줘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딥러닝이 다 돼 있다고 한 상태, 잘 해줘요.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 보면, 자, 요즘 가장 핫한 20대 부부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평면을 네가 만들어줘, 그려줘. 이러면요, 거의 100%는 없어요. 60%만 만들어 와도요, 나머지 40%는 감각 있는 건축가가 핸들링해서 완성도를 높이면 돼요. 기존에 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는 AI 시대에 다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자, 휴먼 에러가 나온다는 말, 사람이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정보를 걷다가 구겨놓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야. 하지만 AI가 하면요, 디지털 에러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 실수하지 컴퓨터는 거짓말 하거나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제 도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면요, 더 무시무시한 게 나오죠. 그동안 봉인해제. 뭐가 튀어나와요? 양자 컴퓨터. 자, 이거 나오면 끝나. 끝. 종결. AI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일자리 없어요. 이제 일자리 다 끝나. 10년? 별거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은요, 금방 가요. 제가 뭐예요? 원쌤이 2006년, 지금 2024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원쌤의 인생을 다 바쳤는데, BIM의 모든 걸 다 걸고 넘어졌는데, 이제는 이런 세상이 왔다. 코앞에 왔다. 이제는 컴퓨터 AI 다루는 매뉴얼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건축가가 커버하면 된다. 인력을 뽑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인건비가 비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 그런데 BIM을 현 수준으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주 뛰어나갖고 이런 거를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알아갖고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은 참 웃긴 나라예요. 자, 사람 vs AI, 이런 시대에 우리 왔는데, 승자는 뭐 사실 여기가 이제 매일 주가 될 거예요. 주. 이런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BIM은 뭐 이제 뭐 정부에서 뭐 하라고 할 거예요. 형식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라 이러는데, 과도기는 분명히 있을 거야. 과도기는 있어. 아직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에 이게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는 있어. 우리는 이걸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틈새 시장의 BIM은 반짝일 거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여기에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 인류의 과학 기술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랬더니 원쌤이 앞으로 우리 건축의 방향성, BIM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그래서 파라메터,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AI에서는
우리는 파라메터. 자, 이제는요, 레빗 같은 거. 레빗으로 모델링 구축하는 거. 얘는 결국 정보. 파라메터 정보죠. 파라메터. 변수. 매개 변수. 변수예요, 변수. 매개 변수, 전쟁이란 말이지. 정보. 정보 입력. 결국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자동이 안 돼. 수정에 대해서. 어떤 수정 작업에 대해서 얘가 자동이 불가능해. 그래서 사람이 순수 한 땀 한 땀 해야 돼. 그러면 정보 구축에서 우리가 스케치업 같은 거는 그냥 정보를 형상 정보랑 치수 정보 이딴 거밖에 못 넣지만 그나마 BIM 트리, 레빗이나 아키캐드나 이런 녀석들은 이 파라메터가 어느 정도 정보 호환성, 정보 호환성하고 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계해서 뭐 얘를 3D 프린터로 간다든지 뭐 다른 프로그램에 응용해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열어놨어. 하지만 얘가 자동화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AI 알고리즘으로 BIM 정보를 구축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이런 거야. 포토샵, 그림 파일, 일러스트, 벡터 파일. 그러면 얘는 수정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돼. 물론 사람이 한 땀 한 땀 머리 뜯어가면서 막 머리 뜯어가면서 밤새 가면서 오늘도 야근 처리하면서 해야 돼. 근데 벡터 기반으로 만든 건축 정보는 건축 알고리즘은 무한 파라미터가 된다. 정보가 있고 심지어는 수정에 대해서 변수 값을 파라미터 값을 내가 컴퓨터 언어로 다 제어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돼요? 수정 작업이 한 땀 한 땀 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얘가 합리적이 되고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향성은 일로 갈 수밖에 없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 언어를 다 짜서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축하는 데가 조금 힘든 거지. 그 외에는 모든 면이 일쪽이 더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돼? 유지관리도 해야 되잖아. 이 영역에서 건축물이 생명이 다하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에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알고리즘 기반의 BIM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새 시대의 패러다임이야. 이게 구시대 패러다임이고요. 얘는 새 시대야. 자, 우리는 이미 BIM도 레벨업이 되고 있고 진화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은 BIM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얼마나 멍청하고 안일한 나라인지. 근데 괜찮아요. 원쌤은요 이미 다 체크를 한 상태. 뭐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 원쌤이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우리 한라대학교 퇴직 BIM 보는데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BIM에서는 맞지 않고요. 진짜 모든 대중적인 오프라인 현실의 사람들이 앞으로는 AI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사람들이 직장 소득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플레이 투 원. 이런 거 해야 돼.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데면 현실 세계는 이미 거대 AI 로봇 기업이 장악을 했어. 국가는 거의 소멸되고 가고 있고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라는 것들은 가상 공간의 월드에서 가상 공간 월드, 여기서 말하는 이 월드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와 다른 현실이 있고요. 가상 공간에서는 내가 접속해갖고 사이버 공간에 접속해갖고 사이버펑크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늘도 날 수 있고 현실에서 못했던 것들을 자아 실현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 이게 디지털 트윈이다. 자, 이렇게 갈 것은 100% 명확해요. 그래서 한라대학교 교수직 퇴직을 했고요. BIM도 진화를 했죠. 이렇게 진화한다 이제. 그래서 AI 알고리즘 이 기반으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 자, 앞으로 원쌤은요, BIM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진화된 BIM 하기 위해서 근 3년을 테스트하고 있어. 물론 그동안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에 강의도 리니얼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게 아니야.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거고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런 디지털 가상 공간,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건축가가 될 것이다. 여기에 BIM 기술력을 적용한다. 자, 이런 모든 방향성이나 가능성,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 세계를 만드는 건축가. 결국 BIM을 현실 건축이라고 하면, 물론 현실 건축도 BIM 필요하죠. 현실에서도 BIM 필요해.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도 가상 공간, 가상 세계 또 BIM이 필요하다. 양쪽 다 우리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잖아. 건축은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한 거야. 현실 건축도 필요하고. 근데 현실에서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 BIM을 하고 싶어도 BIM으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받쳐주지 않으니까. 좀 더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돈이 되지 않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자, 원쌤의 교육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좋은 기술력을 BIM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능력자잖아. 능력. 이걸 왜 교육만 해? 그래서 교육이라는 포지션을 10%로 줄이고 시행이라는 걸 했죠. 계속. 시행.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얘를 다 할 수 있는 마스터. 시행 사업을 왜 우리가 건축가가 해야지 왜 돈 많은 깡패 새끼들이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있지. 왜? 돈이 되니까. 왜 우리가 돈 앞에 권력 앞에 우리는 노예 마냥 얘네들이 갑이고 우리는 항상 을인가. 뭐 돈 준 사람이 갑이죠. 그래서 교육에 한이 맺혀갖고 이걸로 돈을 못 벌어갖고 시행을 딱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죠. 물론 자빠진 것도 많고 돈도 날리고 돈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무기가 있다. BIM을 제대로 한다면, 자, 기존 대비 30%는 세이브 할 수 있다. 제대로 했을 경우에.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든 부정부패를 다 체크하면서 할 수 있다. LH가 정말 BIM을 제대로 했다면, 현실과 같은 몰매를 맞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좀만 더 했다면, 아쉬운 건 그거예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만 부정부패를 잡아 제끼고 좀만 더 BIM을 더 많이 신경 써서 했다면, 제대로 된 전문가와 했다면, 전문가랑 같이 협업을 했다면 좀 더 멋진 결과물이,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래도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예쁜 게 나와요. 근데 욕심만 가득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껍데기만 전문가인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된다? 참혹하다. 그나마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쳐 걸리면 흔히 말하는 나락간다. 뭐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참 답답해서 그래.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어요. 자, 2D 설계, 시공, 요걸로 감리, 기존 체계죠. 기존 방식. 그리고 BIM 방식을 했을 때,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얘가 안 좋아. 하지만 FM대로 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이거 인맥 기준으로 갑질하면, 갑질 베이스로 인맥 기준으로 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 BIM으로 물량 안 뽑고요, 다 해도 우리는 최저 공사로 할 수 있어. 최저 비용. 우리나라 참 대단하죠. 인맥사회. 이 인맥은 와, 잘 활용하면 정말 대단한 거지만 좀 잘, 그러니까 이런 음의 영역에서 인맥을 사용하거나 갑질을 했다면요, 최저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항상 갑, 을, 병, 정, 이 체계로 가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해대기 시작하면 돈이 최저 비용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골든 인맥, 서로 주고 가는 머니에, 주고 가는 정에 싹 트는 우정. 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돈맥과 갑질과 쥐약이라고 하죠, 우리 쥐약. 이런 정을 나누는 아주 즐거운 건설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슬기로운 건축, 대한민국의 건축 사회이기 때문에 어때요? 최저 비용을 유지할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BIM 하면요, 인건비,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해야 되는 퍼포먼스, 이걸로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 되는 결과물. 이런 거 다 돈이야. 쓸데없이.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낭비되는 돈이란 말이지. 이런 거 싹그리 다 빼버리면 많이 남아. 막 쥐어짜서 하면 많이 나와. 최저 비용으로 해. 그래서 실제로 BIM으로 하면 1,000원이라는 국가공사라고 보면 1,000억 원. 그러면 BIM 하면 한 900억 나와. 근데 인맥을 뜯겨 잡고 갑질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 쥐약 좀 뿌려갖고 했더니 700억이 나오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자, 냉정하게 툭 까놓고 보자고요. 900억이 나왔어. 700억이 나왔어. 자, 우리는 원하는 거 뭐예요? 결국에는 공사비. 다 할 수 있대. 말은 계약 당시 이런, 우리가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우리 집에 황금 소막지가 100마리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거 없고 능력도 쥐뿔도 없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다 우리는 이런 거 BIM도 였다 다 꽂아놔서 서비스로 해줄 수 있다. 있는 거 없는 거 구랄은 다 쳐갖고 였다 들어오죠.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뭐? 인맥. 자, 괜찮아. 딱
야, 나중에 설계 변경해. 치명적인 설계 변경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얘가 해서 얘가 갭이 보자고요. 200억이 갭이 나. 2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는 이 돈이 고스란히 여기로 다 들어와. 왜? 애초부터 맞지 않는 단가를 첫 단추를 끼워서 믿는 구석으로 들어왔으니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진 않는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BIM 누가 해? 액면가로는 얘가 700억이고 얘가 900억인데. 근데 실제로 까서 리포트를 제대로 해서 공개를 하면 이제 좆되는 거지. 이거 담당한 공무원들 다 모가지지. 이러니까 BIM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이 나라 안 해. 절대 죽어도 안 해. 그래서 깔끔하게 이 나라에서 나는 정말 교육자로서 인생을 바쳐갖고선 이 나라의 BIM이 꽃피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말라 죽었네. 우리가 에이드 시키려고 올인을 했는데 원쌤이 말라 뒤졌네. 그래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지. 포인트는 이거죠. 근데 원쌤과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뭐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자고요. 우리만의 리그가 있는 거야. 건축에서. 그래서 원쌤은요. 뭐 좋아요. 뭐 내 선택이었으니까. 선택. 나의 선택. BIM은 뭐냐 나한테서 어떤 의미가 있냐. 나의 모든 것이었다. 자존심이었다. 나의 모든 것이자 자존심이자 내 인생이다. 근데 꽃을 피우지는 못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쌤은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가상 세계 디지털 트윈 말은 잘 만들어. 건축가. 이제부터는 교수가 아니라 사업가예요. 사업가로 그냥 올인할 거예요. 사업가로서 건축 전문가. BIM 건축 전문가. 요거로 전향. 응원해 주실 거죠. 보다 나은 세계, 어떤 갑질이 없고 형식적인 이런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건축, 명품 건축을 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메타버스를 가상공간 디지털 트윈을 BIM 건축 전문가 사업으로서 전향을 한다. 그동안 원쌤이 마음적으로 처음 깊은 곳에 2012년도에 우리나라 BIM 합니다. 15년도에 합니다. 18년도에 합니다. 21년도에 합니다. 이랬는데 맨날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한다 놓고 뒤통수를 매번 빵빵 때리니까 내년 2025년 한다 그랬죠. 안 해. 30년? 안 해. 뭐 하긴 하겠지. 형식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재미는 없다. 단물 자체도 없는 안꽃빵이다. 안고 없는 안꽃빵 정도 될 거다. 빵대가리만 나올 거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리그에서는 이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건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업을 지속 그러면 어떤 선택과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원쌤은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건축가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자, 원쌤을 알고 있는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 회원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받았던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원쌤이 미래를 열 거예요. 미래. 얼리 어댑터 돼서 미래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빔케어 교육연구소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올인. 다 올인해서 메타버스에 엔진을 만들었어요. 엔진, 플랫폼. 돈 다 넣었습니다. 갈아 넣습니다. 엔진은 이미 만들었고, 원쌤이 그리는 빅5 아이템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 자, 여기에 대해서 펀딩을 받고자 오늘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펀딩을 받겠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자, 원쌤의 클라우드 펀딩. 투자죠. 투자 받겠다는 거지. 투자. 그래서 우리 건축인들, 미래를 함께 꿈꿨던 우리 건축인들로부터 클라우드 펀딩을 받겠습니다. 받게 도와주세요. 이미 받았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인들한테 원쌤이 국내에 2006년부터 BIM에 대해서 길을 열었듯이 길 안내 했듯이 이제는 우리 건축인으로부터 메타버스, 우리 흔히 AI, BIM 건축 선두자로서 먼저 이제 길을 나서는 거죠. 선두로서 엔진은 만들었고요. 이제는 여기에 대한 연료로서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저를 아는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교육을 받았었거나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건축인들한테 클라우드 펀딩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는 없다. 우리 원쌤의 또 공짜는 없다. 절칙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조건, 투자. 일단은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뭐 다 좋아요. 작게 모여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1년. 기간은 1년. 자, 보증. 보증은요, 쭉 해갖고, 우리 변호사, 공증을,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공증하겠다. 그래서, 얼마를 이익금을 줄 건데, 그래서, 투자, 이자, 이익, 50%. 참 후하죠. 그래서 1억 원을 투자하면 되돌려 받는 돈은 1억 5천, 1.5억 원이 되돌려 받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50%의 이자를 줘서 1억 원을 내가 펀딩을 하면 1.5억 원. 수익률 굉장히 높죠. 자신 있고,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고, 누구나 다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 해주기 때문에 얘는 100% 수익률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원쌤이 그래도 이 네이밍이 있는데 이 정도 도움 받고 그래도 이 정도 50%는 되돌려 줘야지. 그리고 이자를 수익금을 많이 주는 이유는 우리가 5천만 원이나 벌었잖아. 그러면 세금 내시라고 정정당당하게 세금 내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얘는 시작. 진짜는 얘는 시작이고 진짜
진짜 돈은 우리 지분이에요. 지분 매입 시드. 원쌤이 만든 플랫폼에 빅5 5가지의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투자하신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시드권. 자, 원쌤이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년 이 세대는 AI 건축, 얘가 다 AI 비서, AI 아키텍처가 다 내가 그동안 했던 걸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럼 경쟁력이고 뭐고 이때부터는 진짜 로비전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꿈꾸던 그런 건축은 이미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떠나갈 것이고요. 이제는 뭔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캐시카우로서 이런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기회 제공을 할 거예요. 저는요, 이런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바쳤던 이 건축이라는 이 인맥에서 원쌤을 아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쌤은 투자를 받겠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우리 건축인 원쌤을 알거나 우리 유튜브에서 투자를 받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AI BIM을 하는 건축 선두자로서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뭐 이 사이에 있는 돈은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보증을 해줄 것이고 투자 이익은 50%를 1년 뒤에 되돌려 준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는 돈이 되는 진짜는 우리 딩케어 교육연구소의 원쌤이 하는 빅5 아이템 사업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구한테나 제가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는 저한테 도움을 주었던 우리 투자자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절대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의 미래는 사실 지금처럼 가면 굉장히 암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제는 준비해야 될 거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제약이 많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나의 인생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를 프리하게 원한다면 빔케어 교육연구소 원쌤에게 펀딩하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